한 번쯤은 자기 운이 바뀌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는 합니다. 요즘에는 살기도 너무 팍팍하고 하루가 다르게 수입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치솟는데요. 저는 사주팔자나 관상 또는 운수점을 크게 믿지는 않지만 태초에 우주가 열리고 인간이 태어날 때에 자신의 의사는 추호도 개입되지 않는 그 어떤 하늘 신의 엄숙한 놀이였듯 태어날 때에도 천기인 그 어떤 인생운을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라 믿곤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회로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 운을 점해보고 또 내 운을 알고서 바뀔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늘 알고 있는 평범한 것들이 나의 운을 좌지우지합니다. 생일과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운수와 풍수를 알아보고 또 피해야 할 애군을 알아보아 2024 청룡회에 나의 운을 점해보시기 바랍니다. 생일로 운수를 점해보는 것은 음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선 풍수란 천지의 에너지인 기를 조절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풍수는 점성술 주술도 아니며 사람들의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늘 기운이 없거나 취직이 잘 안 되거나 돈이 잘 모이지 않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생활 풍수로 행운을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이러한 생활 풍수의 생일 풍수도 있는데 생일 풍수란 자신이 태어난 날짜의 끝자리 수만으로 자신의 성격과 운명을 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역학의 신비에 의한 것으로 옛날 중국에서는 숫자 하나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예로 절구가 3월 3일, 5월 5일과 같이 홀수가 겹치는 것도 3과 5라는 숫자가 가진 힘을 얻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역학에서 숫자에 관한 전설은 7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황하에서 발견된 태고 시대의 용마 등껍질에 적힌 1부터 10까지의 숫자 문장이 그 시초입니다. 그 후 거북이 등에 일정하게 새겨진 숫자 문장도 발견됐는데 거북이 등에 적힌 숫자는 오늘날 우리가 역학의 기본으로 하는 숫자의 배치와도 같습니다. 즉 태고부터 오늘날까지 중국에서는 숫자 철학을 계승해 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자들은 비즈니스 관계의 사람을 만날 때 생일 풍수를 이용하여 관실 맺기도 합니다. 재물복이 있는 사람과 사업을 하게 되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부자들 사이에서 7천년간 내려온 생일 풍수란 게 뭐길래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요? 태어난 날의 끝자릿수로 나의 성격과 운명 그리고 풍수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생일 기준 1일, 11일, 21일, 31일에 태어난 사람 만물은 1일부터 시작합니다. 봄에 싹을 키우는 것처럼 착실하게 전진해 나가는 성실한 사람인데요. 동작 면에서는 항상 먼저 나아가 움직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에 태어난 사람은 재물복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천성은 늑대와도 같고 인간관계에서는 혼자 설치다가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절로는 봄의 시간으로는 오전 중에 전력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2일, 12일, 22일에 태어난 사람은 음과 양안과 박 둘로 나누어져 음양이 된 숫자 2입니다. 그런 이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금방 친해지는 반면 타산적으로 상대를 저울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격을 활용하면 정치가도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과 0 두 종류의 기호로 작동하는 프로그래머와 관계된 일을 할 수도 있죠. 두 갈래 길에서 망설이는 성향이 있지만 고민하지 말고 뛰어난 두뇌를 활용하여 사회에서 성공해보세요. 3일, 13일, 23일에 태어난 사람 3은 만물의 생기를 주는 숫자입니다. 밝음과 발전의 숫자로 좋은 머리와 성격 수려한 외모 등 삼위일체의 덕을 겸비한 사람이죠. 당연히 인기가 있어서 평생 먹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삼각관계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23일에 태어난 사람은 알코올 때문에 망할 수 있으므로 과음은 삼가도록 하세요. 계절로는 여름을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휴가를 남쪽 섬에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4일, 14일, 24일에 태어난 사람은 북쪽엔 현무, 동쪽엔 청룡, 서쪽엔 백호, 남쪽엔 주자기, 보호해주는 이상적인 토지를 가진 상입니다. 24일에 태어난 사람은 성격이 온순하고 돈에 구애받지 않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4일과 14일에 태어난 사람의 성격은 제멋대로이며 사방팔방 일을 저지르고 돌아다니는 타입이므로 사면초가의 쓰라린 경험을 맛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욕심이 많으며 뜬구름을 잡으려는 성향이 있으니
착실하게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5일, 15일, 25일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는 목화토금수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오행의 움직임과 비슷하여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책임감도 강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가 두텁고 지도자 스타일입니다. 오감이 예민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반면 자신의 좋고 싫음이 확실한 것이 오기티다. 가족은 좋으며 자녀 간의 인연도 깊기 때문에 일과 가정에 충실한 인생을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오감이 예민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반면 좋고 싫음이 확실한 편입니다. 평소 가족운이 좋고 자녀 간의 인연도 깊기 때문에 일과 가정에서 충만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 경우 행운의 색상은 노란색입니다. 6일, 16일, 26일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는 8개를 만드는 6개의 선과 같이 신비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화하고 친절한 성격은 운을 불러들이고 윗사람에게 귀여움을 받는 강한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 다루고 회식 자리에서 2차, 3차까지 상대해주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26일생 완고한 스타일이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7일, 17일, 27일에 태어난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 오로지 자신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독립성이 강해서 여성도 칠대양각지를 넘나들고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밖에서는 7인의 적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보통 흥정에 약하고 행운의 색상은 흰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절로는 가을에 활동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8일, 18일, 28일에 태어난 사람은 7.8기의 역경이 강한 스타일인데요. 끈기가 있고 반드시 성공합니다. 부지런하고 8만 6이 대활약하는 등 평생 일할 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끝이 넓어지는 숫자 8은 중국에서 발제 숫자로 여겨지며 만년에도 행복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 28일 생의 경우 고독을 즐기는 특이한 성격으로 사람을 사귀기가 어려운 타입입니다. 하지만 이에 너무 전념하지 말고 폭넓은 사이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9일, 19일, 29일에 태어난 사람은 중국에서는 완전한 궁극의 양수로 여겨져 왔는데요. 일본에서는 궁중을 구중이라고 할 정도로 예민한 감성과 두뇌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멀리하려는 완벽주의의 모습은 가끔 모함을 받기도 하고 고립되기 쉬운 편입니다. 긴 가을밤을 홀로 보내야 할 노후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과 항상 소통하고 관계를 잘 쌓아야 합니다. 29일생 경우에는 현명한 사람으로 인망이 높습니다. 10일, 20일, 30일에 태어난 사람은 어머님 뱃속에 있는 천진난만한 아기와 같이 자꾸 끌려드는 인상을 가진 사람인데요. 성격은 온순하고 손보기 십상입니다. 한 가지 일에 열중하는 타입으로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아야 마음이 놓이는 성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도박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격차가 좀 심한 편이지만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반드시 행운은 찾아오게 되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태어난 일별로 운수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본인의 생일 운수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운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운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사주에 따라서 운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실천하는 개운법에 속지 마시고 옛날부터 내려져 오는 개운법을 알고 실천해보세요. 첫째, 일상의 패턴에 변화를 줘라. 운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의 하루 일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밥 먹는 습관이나 청소, 외출 준비, 자주 가는 길의 경로, 단골집 등 세세하게 자신의 일상과 습관을 관찰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 한 번쯤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나쁜 습관과 같은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상 패턴에 변화를 주는 것인데요. 낡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습관 다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10분쯤 더 일찍 일어나 보세요. 10분이 하루 일과에 주는 여유는 분명히 억지로 챙겨 먹는 영양제보다 효과적입니다. 또한 매일 출퇴근하는 길에 경로를 약간 변화를 주고 단골집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장소는 새로운 기운을 불러오고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운이 나쁘다고 생각이 들면 부채를 들어보세요. 삼국지를 보면 주요 인물 중 하나인 제갈공명은 항상 백오선이라는 커다란 부채를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그 부채를 서서히 움직이고 곰곰이 생각에 몰두하곤 하는데요. 방대한 원작 소설을 다 읽어볼 필요도 없이 잘생긴 금성무가 제갈공명으로 나온 영화 적벽대전을 보면은 제갈공명이 부채를 들고 골똘히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채가 그 시대의 아이템이어서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여기면 도리가 없겠지만 분명 한 시대를 풍미하는 제갈공명이 왜 항상 부채를 들고 다녔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갈공명의 부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운세의 측면에서 해석해보면 그것은 바람의 흐름을 받고 운을 바꿔주는 도구입니다. 즉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부채를 움직여 바람의 흐름을 바꿈으로써 불리한 전세를 유리하게 뒤집을 수 있도록 기운을 불어넣는 역할이죠. 부채가 아니더라도 이처럼 나만의 행운의 아이템을 찾아보세요. 중요한 날이 있는 경우 꼭 들고 나가는 가방이 있다든지 새로운 만남에 나갈 때는 좋은 신발을 하나쯤 준비해 놓는다든지요. 좋은 가방은 좋은 운을 담는 그릇이고 좋은 신발은 좋은 곳을 데려다주는 도로시 같은 존재입니다. 실질적인 효과 여부를 떠나 행운의 아이템을 짐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면 그 정도로도 충분한 투자입니다. 셋째, 나만의 장소에 방문해보세요. 이유는 당연히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꼭 운이 나쁜 사람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운이 좋은 사람은 오늘 저축해놓고 운이 안 좋은 사람은 오늘 충전하고 새로운 좋은 기운을 받아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간혹 치료가 아닌 병문안을 다녀오고 나서 기운 없어지고 아픈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산부는 병문안이나 상갓집 방문을 삼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좋지 않은 기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평소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크게 상관없겠지만 스스로 약해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나쁜 운이 모여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지갑을 여세요. 사치나 낭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난 후에 한 번쯤은 시원하게 쏘는 인심을 보여보세요. 함께 있던 사람들 중 누군가는 반드시 다음에 내가 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에 동료의 생일을 기억해두었다가 잊지 않고 선물하면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하며 감동할 것이고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더 좋은 선물을 하려고 마음먹을 것입니다. 헌데 간혹 평소에 밥도 잘 사고 선물도 잘하는데 나는 왜 운이 없느냐고 하시는 분도 많을 듯해요. 내가 혹시 너무 자주 지갑을 여는 게 아닌가 되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잦은 선심을 쓰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물론 좋은 인상을 만들고 더 큰 돈을 불러들이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좋지만 언제나 투자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명심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